오늘 그 변병에서는 최근 화물분리 매각과 그리고 이사의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9월쯤 되니까 이제 갑자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니까 업계가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통합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의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저희가 이제 EC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려를 했죠. 첫 번째는 여객 노선,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4개 노선,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파리 이 딱 4개 노선의 독점성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화물은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체 화물 노선에 대해서 또 경쟁 제한성, 독점이 우려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화물 분리 매각이라는 희대의 카드를 딱 들고 나갑니다. 당초에 산업은행은 대한항공한테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화물 사업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그 비율만큼을 떼어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항공 너네 항공 화물 분야를 팔아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대한항공이 노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TA항공한테 가서 너에게 화물기를 대여해 줄 테니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또 제안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유럽이 그런 안 가지고는 안 돼 라는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있었는데 EU가 좀 압박을 해요. 9월 말까지 빨리 시정조치안 초안을 내라. 그래서 대한항공이 마지막 카드를 쓴 것이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화물 분리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만 가지고는 업계에서 의아했죠. 아니 아직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도 아닌데 본인들이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화물을 매각할 거냐라는 이제 옥신각신한 여론들이 갑론을박이 이제 업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대한항공이 신의 한 수를 하나 듭니다. 바로 그게 조건부 승인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씨는 9월 말에 초안을 내고 10월 말까지 무조건 파이널 최종 시정안을 내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머리를 쓴 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 씨 니네가 통합을 해주세요. 통합을 해주시면 사실상 합병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화물 매각 같은 거를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승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몇 개월의 기간을 주시면 그 안에 당신네들이 우려를 하는 경쟁 제한성, 독점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을 할게요. 이 조건부 승인은 결국에는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 그 안이 마무리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불허할게 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조건부 승인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딱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와, 묘수다. 좋은 의미의 묘수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의 묘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타임라인을 설명을 드리면 대한항공은 이제 1월 말쯤에 조건부 승인을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유가 오케이 조건부로 승인할게. 그러면은 시정조치안에 나온 대로 열심히 잘 시정해봐 라는 기회를 딱 주는 거죠. 1월 말에.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내년 12월 말에 이 씨가 최종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1월 말쯤에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면 그 뒤부터는 대한항공이 시정조치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씨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 DOJ라는 미국 법무부가 또 심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건너가야 되고 일본의 경쟁 당국의 심사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화물 사업을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시정 조치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나요? 원래 이사회 날짜는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이사가 6명입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이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룰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사 6명 중에서 과반이 출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과반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쨌거나 3.00001명이 돼야 돼요. 반을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4명이 와야 돼요. 출석 인원 과반에 출석한 사람의 또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만 결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자, 6명이야, 요즘 6명. 그러면은 사전에 저희가 이사회 전까지 파악한 바로는 반대 3, 찬성 3이었어요. 부결이야.
그러니까 4명의 찬성이 이뤄지지 없으면은 그냥 이거는 우리 표현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월 29일 저녁쯤인가 오후쯤에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들었어. 이게 뭐냐면 이사 한 명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취재의 어떤 노하우의 문제인데 막 이렇게 돌려보고 막 알아보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기류가 발생을 했어. 사내 이사였던 진광호 전무라고 계십니다. 진광호 전무 핸드폰이 꺼져 있네. 여기 뭔가 느낌이 쎄하잖아요. 갑자기 이사회 전날 물론 이제 언론들 전화 안 받으려고 하는 걸 수 있는데 그냥 본 언론사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 사내 이사가 사임을 이제 하려면 뭐 이게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절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 분이 그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이사회 하루 전날 사내 이사 한 분이 사임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6명 중에 1명이 사임을 했어. 그럼 몇 명 출석만 있으면 돼요? 3명 출석만 있으면 돼요. 자, 5명 다 왔다 치고 그럼 몇 명 찬성만 있으면 통과해요? 3명이죠. 찬성 인원이 1명이 줄어드는 엄청나게 판도가 바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명의 이사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 진강호 전무와 돌연 사임을 해버리면서 이사회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면 5명 중에 찬성색 반대 둘이면 통과야. 누군가한테 진 전무의 사임은 엄청난 묘수예요. 그럼 이분은 왜 사임을 했을까? 저희가 이제 그 진 전무님에게 가까운 분한테 들은 바로는 본인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조종사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로 공사 출신이지 파일럿 나와갖고 엄청 베테랑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내가 사내 이사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를 수 있다.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운명이 많이 갈리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임을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행간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찬성파 쪽에서 압박을 했다. 자, 아무튼 이사회 전날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열렸는데 이제 진행됐지. 우리는 한 4시쯤 5시쯤에 이제 나올 줄 알고 기자들이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찬성 시 어떻게 기사 쓰겠다. 이거 다 해놔. 반대 시 이렇게 지면을 짜고 이렇게 기사를 쓰겠다 다 해놓은 거예요. 시나리오 써놨는데 7시, 8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야, 결과가. 이미 공시할 시간은 지났어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몇 시더라? 한 9시, 10시쯤에 이사회가 정회를 했대. 정회.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난 거예요. 정회일 때는 안 써놨네. 내가 설마 했지. 정회하겠어? 그래서 다시 진짜 그 술 먹다가 10월 30일 날 정말 역대급 이사회가 벌어집니다. 그 원효석 대표, 그 다음에 박혜식 사회이사, 그 다음에 윤창번 사회이사는 찬성, 배진철 사회이사, 그 다음에 강혜련 사회이사는 반대파였습니다. 그래서 3대2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찬성이야. 자, 이게 됐는데 이 반대쪽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2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진강호 이사의 사임 문제야. 사임을 한 번 한 사람은요 다시 이사회로 못 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뭐렇게 해도 진강호 사회이사는 못 와. 그래서 이제 그거한테 옥신각신을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윤창번 사회이사의 자격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예. 이사회 정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랑 특별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안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그럼 의결을 참석할 수가 없어요. 나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윤창번 사회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에요. 고문은 뭐냐면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 하는 일종의 마당발, 로비스트 이런 거야.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한항공이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양사 통합에 관해서 법률 대리를 맡길 거 아니에요. 로펌을 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김앤장이에요. 대한항공의 로펌이 김앤장인데 그 소속에 있는 윤창번 사회이사, 고문이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냐 없냐 갖다가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근데 10월 30일 날 윤창번 사회이사가 어디 있었냐면요, 호주에 있었어요. 호주에. 아시아나 이사회 정관에 보면요 화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아무튼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이사들이 계속 자격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분이 나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유감이다, 저 그래서 부참하겠습니다 하고 끌고 나가버려. 나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왜냐, 5명이 3명이 나갔어. 그러면 3명 찬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 통과 아니에요. 근데 4명이 3명 찬성인데 반대가 아까 2명 있었잖아요. 반대가 둘만 있는데 둘만 반대해도 끝나는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 나갔다니까. 나갔어 어떡해. 근데 이게 막 드론이 많이 갖다 싸운 거야. 거기서 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아니 그 사람 다시 전화해서 막
불러와야 된다. 막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회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다가 이 윤창번 사회이사의 특별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대쪽이 요구하는 로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보고 다시 이 분의 자격 여부를 결정을 합시다 하고 거기서 이제 파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사회가 어제 열린 거예요. 11월 2일 날. 윤창번 사회이사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장이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대. 그래서 이제 자격 논란이 해소가 되면 그분이 다시 들어오. 근데 웃긴 거야. 이미 나갔잖아.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 논란이 왔는데 그 반대쪽 사회이사가 요구한 로펌에서 제 시간에 그 법률 검토 의견을 보내주질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시아나항공 서측에서 뭐 로펌 다른 데에다가 이미 이제 수습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 의견을 받아온 거야. 이거 약간 룰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서 난리가 나지. 아니 우리가 의뢰한 데다 지금 안 왔는데 왜 이걸 진행하냐 하는데 그냥 의장이 의결을 진행해버린 거야. 그래서 반대에 있었던 강혜련 이사가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나와버려. 불체벌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짜 아사리판. 이미 윤창번 사회이사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사실상 이 사회는 끝이었는데 이미 다 알죠. 아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강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5명의 이사 중에 강혜련 사회이사가 퇴장을 하면서 4명밖에 없었고 원효석 대표 찬성, 윤창번 사회이사 찬성, 그 박혜식 의장님 찬성, 그다음 마지막 배진철 사회이사 반대해갖고 3대1로 그냥 이거는 의결이 가결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그날 오후에 곧바로 이사회가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시정안을 이시에 보냈고 1월 말쯤 1월쯤에 아마 조건부 승인 여부가 결정돼서 이제 오겠죠. 자, 이제 조건부 승인도 남았고 최종 통합이 남았는데 이 길마저도 험난해요. 첫 번째 구조조정 문제예요. 뭐냐면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이랑 초반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통합을 해도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화물 사업을 분리해서 매각한다는 말은 조종사, 기재 다 인수하는 대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나 다름없다고. 왜냐면 통합할 때 당시에 나는 통합 대한항공으로 갈 줄 알았지 화물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구조조정 문제가 남아있고 아마 노조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대한항공은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말인데 대한항공이 말하는 고용 유지는요 대한항공이 남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회사로 갈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대로 고용 조건이 승계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있고 화물 분리 매각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씨가 조건을 내선 게 화물 분리를 할 때 아시아나항공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분리 매각을 시키고 분리 매각을 한 인수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항공업을 했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항공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또 자격 따야 되고 뭐 따야 되고 뭐 따야 되고 하면은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무너지면 다시 대한항공 독점이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지금 이제 후보군으로 올리는 게 뭐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뭐 TA 등등등 이런 이제 국내에 있는 그 항공 운송을 했던 사업자들에게 먼저 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회사들 중에서 아마 인수자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 9대가 기령이 27년이 됐습니다. 인수하는 사람이 딱 봤더니 벤츠, BMW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왔더니 막 저기 막 아반떼 ND 뭐 25년짜리 뭐 스쿠프, 르망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이거 갖다 무슨 택시를 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사업을.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사도 돼서 막 인수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나항공 그 항공 부분에서는 항공기 금융이나 항공기 리스 업체들 이런 이제 채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채권자들이 이거를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나는 반대야. 절로 가는 거 불안해. 이 매각 안에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하면 채권자가 갖고 있던 그 빚 있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일시로 상환을 해야 돼요. 이것도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쨌거나 이거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화물 분리 매각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막 떨어져서 주주가치 훼손됐다고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좀 문제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화물 분리 매각 자체가 쉽지도 않다라는 이제 분석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이후의 문제예요. 대한항공의 묘수는 유럽, 그러니까 한국 유럽으로 가는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로마, 파리 요거에 대해서는 TA항공에게 운수권을 이관한다는 거예요. TA항공이 기재가 없잖아요. 파리 날아갈 수 있는 기재가 없단 말이야. 330, 300밖에 없으니까. 330, 200을 뭐 5대인가 뭐 주기로 했어. 그것도 주고 뭐 조종사도 3년 동안 파견을 시켜주고 막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야. 이유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야 그러면 대한항공이 만약에 파견을 끝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TA항공이 과연 자립을 할 수 있어?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TA항공의 영속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말을 해요.
TA항공이 과연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해서 오랫동안 유럽 노선을 날 수 있을지 아무리 봐도 우린 퀘스천 마크야 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이 씨가 TA항공이 정말 제대로 된 대체자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건 또 조건부 승인 자체를 안 내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법무부 얘기를 하면 원래 대한항공의 계산은 뭐냐면 이 씨가 조건부 통합을 승인하면 미국 법무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DOJ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법무부가 이 씨 제출한 최종 그 안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라는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거야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DOJ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 때문에 뭐가 됐든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대한항공은 시간을 번 거예요. 내년에 통합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말라 죽어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채권단 눈치를 보고 통합이 될 거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공격적인 확장을 못해. 그리고 화물 노선에 있어서는 고객들이 줄서기가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화주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대한항공이랑 통합되면 난 대한항공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대한항공한테 지금 다 줄 서 있는 거야. 그럼 말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의 영업망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통합이 안 돼도 대한항공은 이미 뭐 아시아나항공은 경쟁력 잃을 대로 다 잃었고 직원들 다 빼앗고 대한항공은 완전 경쟁 또 위에가 있는 거. 이거에 나중에 이 책임 누가 질 건지. 여러분 변비행 좀 3만 명 좀 넘을 수 있도록 주변에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정말 구독자 3만이 넘고 안 넘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분 한 2,000명 좀 남았습니다 진짜. 네, 저는 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눈물이 나네. 자,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 가자. 밥 먹을까요? 밥 먹을 사람.